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. 네. 11, 14, 52 숫자 익숙하죠? 부총리께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얼마인지 아시나요?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요? 예. 좀 전에 제가 숫자를 11, 14, 52라는 숫자 말씀을 드렸는데 예. 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질의하시는 의원님들 뭐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에 예컨대 부동산 정책 수립할 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52%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할 겁니까? 11%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할 겁니까? 저는 의원님 지금 질문 취지를 잘 제가 이해하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. 뭐냐면은 결국은 현실성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3년간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2%가 올랐다. 그래서 문제다. 이렇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임시국회에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난리를 적여서 결국은 부동산 관련되는 법을 처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예컨대 11%라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또 그대로 쓰겠습니다. 이 난리를 적여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. 결국은 경제는 심리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현재 시중에서 또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떻습니까? 예, 뭐 당연히 현장에서 돌아가는 당연히 상황을 그래야죠. 판단을 그런데 당연히 그런 그 숫자가 그렇게 물론 뭐 부총리께서 보다도 국토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굳이 52%면 예 맞습니다. 그런 통계도 있고 한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만 결국은 젊은 층에서 영끌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영혼을 끌어다까지도 지금 이 오르는 아파트 타지 못하면은 진짜 사지 못하겠다.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심리다라고 하지만 그냥 통계, 확정된 매매가에 의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게 이거는 서로 앞뒤가 논리가 맞는 그런 이야기다. 결국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아파하고 또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들하고 또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생각, 논리 또는 더 나아가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부동산 정책이 23번 물론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많으냐고 한 5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은 23번이라고 지금 손가락을 꼽아 가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23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한번 발표했다가 안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보완책하고 그것도 보완책 내고 또 보완책 내고 결국은 정부 정책 못 믿겠다. 이런 거 아니겠어요? 혹시 부총리님 이런 문구 아시나요? 최적 정책의 동태적 일관성. 아주 자주 나오는 사실 이야기예요. 정책이 첫 번째는 최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동태적이어야 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. 그죠? 그런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 자체도 최적이 아닐 뿐더러 아주 단시간적이고 정태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 현실 안주적인 그런 시각에서 또 비일관적으로 인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믿질 않아요. 뭐 지금 나오더라도 지금 믿지 않는 아까 통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 통계만 하더라도 통계 장난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.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하는 정책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또 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최적 정책의 동태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
자, 우리 그 재정 규모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. 우리 재정 규모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? 512조 2천억, 지난번에 512조 3천억, 본 예산 규모 그렇고 추경을 해서 540조 정도였는데, 그 재정 규모를 발표할 때 총지출 규모를 하는데, 이 결산을 할 때 보면은 일반 회계다, 특별 회계다, 기금이다, 뭐 이래갖고 막 쪼개서 지난번에 512조 했던 그 기준하고 결산할 때 기준이 달라요. 그래서 국민들 생각으로 도대체 그때 했던 게 도대체 얼마 집행이 됐고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다 이거죠. 거기에 대한 일치 또는 그 같이 좀 이렇게 총지출하고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 관련되는 사항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? 네,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저는 결산서에 거의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부처별로 이렇게 결산을 이제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하다 보니까 특별 회계와 이런 기금과 이렇게 같이 설명하면서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지 못해서인 것 같은데요. 지금 결산서에는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결산서에 있으니까 결산서 보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네. 512조면은 512조에 대해서 이렇게 네. 쭉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보고 드리는 게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몇 초 안 남았는데 아까 이런 이야기를 어느 의원님이 하셨어요. 국채 발행해서 필요한 거 써야 됩니다.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지금 쓰지 않기 뭐 아무런 부담 없이 그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하면 큰 오산입니다. 그리고 결국은 오늘의 국채는 내일의 세금입니다. 뭐 리카르도의 대등 정리를 이야기 않더라도 오늘 쓰는 이 돈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쓰더라도 어떻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면서 앞으로 상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. 왜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재정 국가 경제가 굉장히 국민이 어려워할 때에 쓰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자는 이야기지 그 재정 건전성 자체를 유지하자는 목표가 아닙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의원님 시간이 다 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좀 해명성이기도 한데요.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3년간 23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해스러운 표현이어서 제가 꼭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크게 발표했을 때는 몇 번이지만 실제로 횟수는 그렇다.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들과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부 이 정책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. 아닙니다. 의원님,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정부가 정책에 일단 발표를 하면요. 발표했을 때 모든 정책의 내용을 100%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며칠 뒤에 발표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보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또 그 추후에 발표한다고 또 발표할 때 말씀드리고 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후속 대책도 부동산 대책인 것처럼 또는 주거 로드맵을 갖다가 발표했을 때도 그것이 부동산 대책인 것처럼 다 카운트해서 23번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오해스러운 그런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구성인을 포함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23번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어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답변 듣고 마무리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. 빨리 답변 마무리해 주세요. 예, 두 번째는 아까 그 감정원 통계하고 KB 부동산 통계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는 둘 다 통계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정확한 정책을 하려면 두 통계를 다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국민들께서도 저는 KB 통계만 보지 마시고 정부가 설명하는 감정원 통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갖고 같이 봐줘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에 국채 발행에서 재정의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재정의 역할하고 또 재정 건전성도 고민하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라는 걸로 제가 의원님의 지적으로 새겨 듣겠습니다. 네,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. 장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